안녕하세요. 오늘은 Mstick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하실 때는 카링킷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이용하실 때는 AA 와이어리스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카링킷 3.0이랑 AA 와이어리스 제품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걸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시켜 주는 제품이고요. 화면 구성이나 기능은 유선으로 사용할 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와 동일하죠. 하지만 지난번 커뮤니티에 올렸던 Mstick2 오토 UX 유로이드 프로라는 제품은 또 하나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기기를 장착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플을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어플을 차량 모니터로 출력해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Mstick2 제품 같은 경우 유심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에 핫스팟을 켜줘야 되는데요. 핸드폰에 핫스팟을 켜주면 Mstick2가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잡은 다음 여러가지 어플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케이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를 바로 USB 단자로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뒤쪽 본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동봉되어 있는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외장 GPS 제품도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품 끝쪽에 연결하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선 정리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기기를 연결해보면 연결이 되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네요. 예. 제가 가진 스마트폰과 현재 차량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Mstick2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인식되어서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시켜 볼게요. 확인. 이건 알림 창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고요. 이건 단축키 설정 버튼, 이건 기존 사용했던 메뉴 목록을 볼 수가 있는 버튼이고요. 홈으로 바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랑 동일하죠. Mstick2에는 유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데이터 통신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랑 S링크를 핫스팟으로 연동시켜서 팀의 빠른 길 찾기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켜준 다음에요. 설정, 네트워크, 와이파이 연결을 시키면 데이터 통신이 되겠죠. 그럼 구글 플레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겠죠. D번을 입력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고요.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팀앱을 작동시키는 것과 동일하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와 다르게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팀앱 기능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설정도 훨씬 많이 할 수가 있죠. 운전 점수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74점밖에 안 나오네요. 카카오 내비도 이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카카오 내비와 동일하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가진 스마트폰에 어플이 깔리는 게 아니고요. Mstick2 자체에 어플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요. S링크로 제 채널을 보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긴 하네요. 와, 보스 오디오로 BGM을 들으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들을 때와는 완전 다릅니다. BGM만 들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네요. 어우, 쳐주는 느낌이. 화면을 넘겼을 때 그렇게 느린 느낌도 없고요. S링크 패널 성능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볼만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부탁 안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영상에 나오는 뚱뚱한 사람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업 투자자 500만원으로 20억 계좌 공개. 아유, 부럽습니다. 넷플릭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의 집이 나왔네요.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그리고 대중들은 이 지상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내비를 볼 때는 좋은데 위아래 잘리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볼만합니다. 최대 쇼를 라이브로 보면서 우리한테 화면은 작지만 소리 자체를 보스 오디오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에서 뭐 이렇게 시동 켜놓고 오래 영상을 볼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인터넷 웹 브라우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신나는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 오늘 지수를 볼까요? 오늘도 내리고 있네요. 시장에 잠깐 맡겨놓은 돈들을 빨리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겠죠. 트레이딩 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조금 상승하고 있네요. 유튜브 뮤직도 들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서 듣는 음악이기 때문에 블루투스와는 음질 자체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출력 자체가 차이 나네요. 핸들 뒤에 있는 리모컨으로 음소거도 할 수가 있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다음 곡 넘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 있는 가사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위젯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줄 표를 띄워 놓을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구글 계정이 동일하면 제 스마트폰이랑 연동되기 때문에 차량 화면에서 오늘 스케줄을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화면을 꾸밀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음악 위젯을 띄워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을 잘 설치하면 활용도가 뛰어나겠죠. 저는 차량에서 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딱히 설치할 어플이 생각나지는 않네요. 이렇게 목록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사용했던 어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분할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티맵에서 꾹 눌러서 화면 분할을 선택하고 먼저 이렇게 티맵이 띄워진 다음에 그 다음 화면 분할을 이용할 어플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유튜브를 같이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화면이고 그 다음 선택한 화면인데요. 길 안내를 받으면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세로로 분할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상은 크기 자체가 작네요. 화면을 분할했을 때 나오는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꾸 뜨네요. 그리고 화면을 세로 분할 말고 가로로 분할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동은 되는데 가로로 분할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로로 분할하는 방법을 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큰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내비가 작동 중이면 내비 어플을 띄워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은 창이 뜨게 되죠. 그리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비 안내 음성이 나올 때 음악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방법이 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순정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에서는 그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안내 음성이 나오게 되면 피넛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내 음성이 나올 때 음악 소리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음성 설정, 음악 볼륨 자동 조절을 꺼주게 되면 음악이 나올 때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안내 음성이 나올 때도 음악 볼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M기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M스틱2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안전운전 모드를 켜놓게 되면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튜브 등 영상이 다 꺼지게 됩니다.
안전운전 모드를 끄게 되면 운행하실 때 유튜브 등 영상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운전 중에는 영상 시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모드는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앱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작 앱을 팀앱으로 설정해 놓으면 MSTIC2 자체가 실행되자마자 팀앱 어플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난번 카린킷 3.0은 102,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AA 와이어리스라는 제품은 118,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MSTIC2는 GPS까지 274,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카린킷이랑 AA 와이어리스라는 10만원대 제품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화면으로 단순히 출력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MSTIC2 제품은 또 하나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TIC2 제품 자체에 어플이 설치가 되고 구동이 되는 거죠. 보시면 64GB가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을 잘 활용하시면 알람도 이용하실 수 있고 타이머, 스톱워치 같은 것도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들과는 다르게 확장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TIC2라는 제품을 처음 이용해보고는 저한테는 살짝 오버스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또 어플들을 설치해보고 이용해보니 편리하긴 했습니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해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오는 어플 알림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다만 팀앱을 작동시킬 때 S링크 자체 어플도 살아있기 때문에 음성 안내 자체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M스틱에 있는 내비를 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S링크 자체에 있는 안내 음성은 오프로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STIC2 본체 발열이 조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만져보니까 살짝 따뜻한 정도지 발열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유심을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굳이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켜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MSTIC2는 유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켜줘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블루투스로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 자체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설정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구매한 MSTIC2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